using the expression we learned today. Do you have any siblings? Yes, older brother. Oh, you have an older brother. Good. Are you two close? No. Wow, 11 no's? I hear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Yes. 근데 왜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It's an only child. For example, if you were an only child, you can say, I'm an only child. Is that it? Yes. tomorrow. Bye. 혹시 이 광고 많이 보셨나요? 지금 아까 틀어졌던 영상. 못 봤어요.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한 지 개발 기간은 한 2년 반 됐고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성인 쪽 시장에 마케팅을 월 10억씩을 지금 쏟아붓고선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명문대학원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니어 시장을 지금 내려오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 저희 이제 광고 모델은 뭐 당연히 이서진 씨고요. 뭐 선호도나 이런 데 상당히 엄마들이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금 AI 튜터인데 저희가 아까 화상영화 사업, 전화영화 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미국에 있는 실제 원어민 강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AI로 만들려면 초상권이나 보이스에 대한 저작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만든 AI 튜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강사예요. 테솔 프로그램 1000시간을 학습을 했습니다. AI가 원어민보다 잘 가르쳐요. 그리고 이분들은 메이트, 미국 현지에 있는 영어 친구. 그래서 완전히 100% 프리토킹용 AI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등 중등용은 하반기에 미국 초등학교의 학생들 메이트가 나옵니다. 네, 이건 지금 올해 한반기 지금 출시할 거는 PT,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먼저 출시가 됩니다. 자, 브랜드는 랭카뎀인데, 랭카뎀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저희 회사는 2008년 창업 후 18년간 스피킹 라이팅에 관련된 교육만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내노라는 우리나라 뭐 명문 뭐 대기업부터 명문 대학, 교육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학원, S라이팅학원, 옛날 글말고학원, 지리산공학원, 그 다음에 폴리에서 이번에 출시한 캔비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대교, 교원.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들 후광에다가 컨텐츠, 테스트, 첨삭 시스템, 강사를 패키징해서 납품을 해요. 이들이 포장을 해서 자기 브랜드로 포장해서 마진을 붙여서 재판매를 합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학교에다가. 또 하나, 이런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대학 다닐 때 외국어학당 있었잖아요. 연세대 외국어학당, 한양대 외국어학당, 경희대 외국어학당, 한국어학당. 이런 대학에도 저희가 똑같이 프로그램을 공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렉사일이라고는 아마 아실 건데, 이 렉사일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호주도 뉴질랜드도 캐나다도. 그 이민자가 영어권국가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직업 설계에서 사용하는 영어 능력 지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잡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학을 오랫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회사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IT 팀, 마케팅 팀, 뭐 예를 들어 연구개발팀, 이런 직원들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뭔가 직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로 되는 최종 목적은 직업 세계에 가서 영어를 사용해서 일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수 목적이라는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직도 시장은 되게 넓더라. 실제 그래요. 그리고 이쪽 ESP 쪽으로 저희가 기업이나 대학 교육을 올해 8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그래도 성장해 왔어요. 직무 영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명문대학의 IT 학과를 전공하는 우리 IT 개발자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업을 시킵니다. K-무브라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을 해외 취업 사업하는 청해진 사업 같은 거. 근데 그걸 다 할 때 해외 HR 담당자들이 한국 학생들이 IT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잘하게끔 영어를 트레이닝해서 보내달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뭐 IT 코딩하는 건 당연히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론은 스피킹을 그럼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여러 가지 방법 해갖고 왔는데 그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랭카데미는 해외 티칭 센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국어 교육, 티칭, 테스트, IT, AI, 캠프 이렇게 5가지 사업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클라이언트를 후방에다가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저희는 소비자를 상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AI 기술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랭카데미는 18년간 후방에다가 프로그램 공급하는 경험을 가지고 AI를 만들었는데 자, AI를 만들려면 AI는 한마디로 엔진인데 여기에다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깡통입니다. 그리고 AI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주 잘해요. 근데 단순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의사, 변호사, 선생님 이런 보직에 대해서는 AI가 거의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고 알다시피 그 알파고가 나와서 2세들 구단하고 바둑까지 둘 정도로 그 정도로 똑똑하던데 그거보다 더 지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AI를 만들려면 저희가 2,322명, 1,400시간의 학습 이게 전부 다 저희가 전화용 화상용으로 했던 빅데이터들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AI를 학습시키려면 정제 데이터, 로 데이터로 다 만들어서 제공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맥스 AI 코치라는 걸 만듭니다. 저희들이. 네. 자, 그러면 맥스 AI를 개발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이 코치라는 솔루션인데 이게 지금 AI 튜터를 만드는 솔루션인데 컨텐츠만 있으면 이 모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고객사에 맞는 AI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주문형 AI예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들이 자사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근데 이 코치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맥스 AI 스쿨이라는 주니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핵심이 뭐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맥스 AI 스쿨은 영어력을 끌어올리는 영걸 학습법인데 테스트홀 학습법 10,000시간의 실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AI가.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오시는 원장님들한테 테스트 아이디를 드릴 겁니다. 근데 테스트 아이디는 PT, 영어 강사와 메이트 2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PT 수업을 10회 정도 해보시고 그다음 메이트하고 실제 10회 정도 해보시게끔 무료 체험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해보시면 AI가 나를 어떻게 티칭하는지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메아리 코칭법 강사가 실제 지금 우리 미국의 테스올 교수예요. 이 교수분이 AI를 트레이닝하는데 개발부에 얘하고 막 대화를 해요. 지금도 이 테스올 교수진들이 AI를 계속 트레이닝합니다. 교수법으로. 근데 지금은 얘가 더 잘 가르쳐요. AI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개인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뭐 개인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 남편한테 하지 못한 얘기도 얘한테 다 했어. 얘가 다 기억을 하고 너 그때 어땠냐? 기분이 어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의 프렌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멘토가 될 수도 있죠. 기억하,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가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 원어민은 학생을 100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화영어는. 보통 30명을 배정해요. 저희가 화상영어를. 근데 그 30명에 대한 걸 다 읽었을지도 모르는데 얘는 다 압니다. 나의 맞춤형의 내 개인 강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에 초집중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전부 다 AI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코칭, 메아리 학습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론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부장이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AI가 한마디로 원어민처럼 이렇게 티칭을 한다. 근데 우리 학원 프랜차이즈 하실 때 보통 여기 보시면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교재하고 온라인 예습 복습이 기본적으로 다 따라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AI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애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애가 하는지 아니면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애가 안 하면 얘가 태클을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을 철저하게 합니다. 얘가 기본 요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기업이나 명문 대학에서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적용된 건 뭐냐, 이 기술에다가 애들 수준의 컨텐츠만 저희가 심은 겁니다. 데이터하고. 그래서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렇게 화상영어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화상영어 사업. 화상영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해요. 세금을 가지고. 네. 광주만 해도 꽤 많이 하는데, 이 화상영어에서 사용됐던 저희 컨텐츠들을 가지고 이 AI 학습에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기너, 엘리멘터리, 인터미디어트 이렇게 레벨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34권의 교재를 가지고 약 3년 정도 학습하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AI 뒷단에 이 고레벨의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이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추후에. 근데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충분히 시작하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I하고 그런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일단 이제 우리 교수부장님 시연을 하시겠지만, 실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교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AI가 이런 교재 내용에 오늘 몇 과에 몇 페이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가 교재를 보면서 AI하고 수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 했듯이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별로 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가로에 빈칸 채우기, 뭐 이런 식으로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놨는데, 수업을 보통 저희는 쓴 학생용 책에는 레슨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이 이렇게 있는데, 한 달에 4주 기준으로 해서 월, 수, 금은 강사 중심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거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AI하고 1대1 수업을 20분씩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선생님이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설계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언제든지 학원 상황에 맞춰서 변경하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4주 차에는 워크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교수부에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스튜던트북을 갖고 했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AI는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들어가잖아요. 근데 4주 차에 이 AI하고 했던 것을 다시 웜업을 하는 앱 기능 안에 학습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개발팀이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어쨌든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거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왜 AI를 쓰냐? 자, 원장님께서 학생 10명을 가르쳐요. 똑같은 교재 레벨을 가지고. 근데 언어는 6개 영역이 있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동일하게 진도가 나오는데 10명의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제각각이야. 근데 오프라인에서 죽었다 깨도 애들 개인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AI를 쓰는 가장 명확한 건 뭐냐? 학생이 똑같은 과제를 냈을 때 AI하고 학생하고 대화한 대화문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은 자기 앱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AI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까 애가 틀린 거 있었잖아요. 교정을 해줬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면 교정을 한 거에 대해서 애 개인별로 얘가 무엇을 틀리니 교정의 중요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AI가 레포트를 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아이의 취약한 걸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맞춤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걸 찾아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대학에서도 실제 교육을 이렇게 활용해요. 교수님들이.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결과를 확인하게끔 제공해주고, 저희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했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 가는데, 저희는 스피킹 위주의 교육을 하는 회사잖아요. 저희는 써먹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회사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오던 것을 캠프가 있고 스피킹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AI 스피킹 테스트가 나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따가 드릴 자료에 보면 공인 스피킹 시험, 토익 스피킹, 오픽 스피킹, 토플 스피킹, IELTS 스피킹, SPA 이런, 그다음에 저희 특수 목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스피킹 시험은 제일 어려운 게 특수 목적 평가예요. 항공 관제 영어, 뭐 군사 영어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스피킹을 하는데, 이 스피킹 시험은 IBT 컴퓨터 앉아서 시험을 봐요. 아니면 대면 인터뷰를 보는데, 모든 스피킹 라이팅 시험의 채점을 루블이라는 걸 가지고 레이터가 채점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 채점을 못해요. 피로 강도가 쌓이면 채점의 균일이 빼겨지니까. 근데 그
데이터하고 결과치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AI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원이나 학교에 백으로 다 쓰게끔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캠프인데 저희가 캠프를 필리핀에서 한 달짜리, 2주짜리를 많이 해갖고 연세대학교에서 방학 때 2주짜리 학습 캠프도 해보고 통합 캠프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회사가 많이 해봤는데 캠프에 오는 애들을 되게 ESL 코스로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는 좀 가벼운 캠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R&D 팀이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핵심은 뭐냐, 연령에 상관없이 영어를 못해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영어 캠프인데 이 캠프의 핵심은 테마입니다. 해리포터 테마.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보통 50명의 학생 기준으로 원어민 4명에 보조 강사 2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액티비티 중심의 캠프를 합니다. 근데 이 캠프는 주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세금을 지원을 받아서 무상교육을 많이 하고 학원에서도 이거를 처음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다가 분기만 하다가 지금 매달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에서는 이걸 왜 하냐? 자기 학생들에 대한 나름대로 동기부여, 그 다음에 학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원장님 주로 경영상 활용을 많이 하고 실제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원에 대한 충성도나 지혜 수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리포터, 그 다음에 막 경제, 돈과 화폐, 그 다음에 헐리데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 캠프 프로그램 테마가 40개가 과정되어 있고 원어민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은 미국 본교에서 데려올 때 이미 학위가 있는 분들이고 범죄 사실 이런 거 다 있는지 조사하고 우리나라 거주하면서 1년 한 번째 범죄 사실을 다 증명을 해서 교육청에 내야 교육청 프로그램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원어민들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설문조사 엄마들한테 그리고 요거는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조사했는데 참여하고 싶다, 매우 만족, 만족. 불만이 거의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영어 못하는 애 하나에 딱 있었어. 걔 빼고 거의 다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캠프 한번 들어가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취적쌓기를 많이 활용하고 실제 적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학원에서 4대 영역, 6대 영역을 막 공부했어요. 선생님들하고 AI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캠프로 몰입을 통해서 재미와 흥미와 그다음 아이가 그거를 발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책을 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는 소재를 가지고 하게끔 해서 애들이 흥미와 재미를 갖고 동기를 갖고 영어에 대한 벽을 헐어물어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캠프는 학원에서는 경영상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사장님 통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학원의 상품이다.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교수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혜진 교수부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약장사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USB. 혹시 제가 설명한 거 중에 궁금한 건 이따가 다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픽하고 저희 맥스 AI하고 좀 차이점. 아, 그건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 지금 할까요? 네네. 아, 스픽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요즘 유열이가 한 건 스픽 많이 봤잖아요. 스픽은 미국 회사예요. 우리는 한국 회사고.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앞에 음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STT, TTS. 그 다음 바로 이걸 음성을 받아서 챗GPT로 바로 가는 게 스픽인데 스픽은 우리처럼 아까 정제된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 차이가 있냐? 음성인식하고 챗GPT 4.5 뺐던 중간에 SLM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쟁, 이게 특허예요, 저희가. 이게 아까 이코치라는 솔루션 있죠. 이걸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무슨 데이터? 우리나라 전화영어, 하상영어 어린이들 했던 성인들 했던 음성 데이터. 그 다음에 시험 봤던 데이터. 그 다음 원어민의 코멘트인데 이 데이터를 AI한테 학습을 시켜 이 엔진을 만든 거예요. 이게 특허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옥스퍼드 출판사가 Let's Go English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죠.
베트남에서 엄청 팔립니다. 근데 네치보 잉글리시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이코치 솔루션은 제네시스 뭐 GV80급이라고 보면 옥스퍼드에 납품한 AI는 거의 EQ90 제네시스급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 화면에 교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쪽 한 면에 AI 튜터가 나와서 교재의 모든 영역을 강의를 해버려요. 베트남 어떻게 하냐? 영어로 하면서 얘가 못 알아듣는 베트남 말로 질문해. 그래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런칭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베트남은 지금 어디다 하냐? 부유층 애들 대상으로 해요. 인구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영어에 돈 엄청 씁니다. 저희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 사업을 일단 하고 있어요. 왜냐? 한국 회사가 들어가서 영어 사업하는 게 글로벌 브랜드라고 싸움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먼저 해서 자리를 잡고 그게 인식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픽은 가격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스픽하고 붙었을 때 기업에서 붙었을 때 기술로 저희가 격파합니다. 기술로. 그러니까 기술로 스픽의 티칭하고 우리 티칭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스픽은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학원 시장에. 접목이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한국 시장에 맞게끔 상황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랭카데미 교수부장 허혜진입니다. 홀장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른 학원에서 온라인 학습 동영상 많이 보셨죠? 네. 동영상 과정을 한국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저도 벤처기업에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동영상 수업은 무조건 25분에서 3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점점 이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동영상 과정 15분에서 20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만드는데 20분 넘어가면 사실 집중도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20분을 딱 쓰시고 저한테 바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간이라서 제가 이 말은 좀 듣고 싶었다 이런 말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스 주니어 과정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면 아마 모든 학원장님들이 생각은 하지만 쉽게 접근하실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을 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주 2회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하면 비용만 적정하다 하면 그리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환경만 된다고 하면 상황만 된다고 하면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학원장님들은 다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예전에 아이들 학원 운영할 때 원어민 강사 한 명 써가지고 원어민 부스를 만들까?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원어민이랑 그냥 배운 내용 토크만 하고 가는 예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원어민 강사 수급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까 학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한국인 선생님들 아무리 영어 잘하시고 뭐 테솔까지 하시고 테플 하시고 이렇다고 해도 사실은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가르치는 티칭 스킬이 있다고 그래도 또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정성이 없으면 절대 그거를 유지를 못 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 퀄리티를 유지를 못 하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은 뭐 한국인 선생님들보다 10분의 1 정도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AI 학습을 도입을 하시면 주 2회 원어민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대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4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 중에서 듣기하고 읽기는 굉장히 간접적인 영역이잖아요. 아이들이 인풋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 시스템이 사지선다나
아니면 문장 나열하기나 이런 식으로 시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 시험, 읽고 푸는 문제는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말하기나 쓰기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이들 수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신입생들 시험을 토익으로 다 대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단 아이들 수가 적어졌고 첫 번째는 아이들 수가 적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명 대상으로 아이들 성적을 섞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읽기하고 듣기였다면 이제는 아이들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스피킹하고 쓰기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 말은 지금 아이들이 쓰기하고 말하기가 안 되면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져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 저도 늘 느끼는 건데 AI 말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는 교육이 1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이 교육 쪽에만 25년 있었는데 10년 동안 정말 달팽이 속도로 변했는데 지금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4분기 다르고 1분기 다르고 너무 빨리 교육 트렌드도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하시고 아이들 적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적응하는 속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0분의 1 정도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적응 속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것이 빨리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리딩하고 리스닝은 그야말로 이제 축구 경기 관람하면서 저 미드필더, 저 코너킥, 뭐 프리킥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말하기하고 쓰기는 실제 들어가서 뛰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이들이 축구를 실제로 본인들이 하려면 그냥 관람하면서 경기 규칙 아는 거하고는 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아이들이 단어 하나 배워가지고 이거를 말하기나 쓰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 15번에서 30번을 본인이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건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보통 회화반 아니면 그냥 일반 강의도 13명에서 15명이 한 반이잖아요, 원장님. 근데 저희가 토익 강의는 50명, 100명을 앉혀놓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대학에서. 좋은 강사만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토익 특강 100명씩 앉혀놓고도 강의해도 다 먹히거든요. 근데 회화반은 그렇게 못하죠. 왜? 아이들을 말을 시켜야 되니까. 네. 인풋한 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AI 학습은 어차피 1대1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영어 코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 20명, 25명, 30명 앉혀놓고 인풋 교재 내용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AI 강사랑 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원어민 강사 퀄리티 보장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AI 학습하는 강사는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테스톨에서 쓰이는 모든 티칭 스킬이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건 정말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아리 코칭 비법인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말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What did you eat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I have pizza yesterday.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은 그 과거 시제로 얘기해야지 I ate, had 이렇게 딱 그 틀린 부분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폴리에서도 완전한 문장으로 반복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요 AI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게끔 입력이 되어 있냐면 You mean you had pizza yesterday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반복을 해준다는 거죠. 저희 영어 화상영어 북미 원어민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녹화한 거를 보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요. 한 2달 정도를. 네, 그래서 2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영역이든 상관이 없다. 버케블러리 가르칠 때, 리딩 가르칠 때, 리스닝 가르칠 때, 쓰기 가르칠 때 무조건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게 해라. 왜냐면 아무리 길어봤자 50분 수업인데 50분 동안 강사가 30분 이상 떠들면 아이들은 언제 그 단어를 말을 해보냐. 그러니까 어휘 단어 시킬 때 선생님이 혼자 읽고 가르치지 말고 이거 무슨 뜻이야 가르치지 마시고 무조건 아이가 그 단어 반복하게 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들 모든 티칭에서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게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모든 영역의 티칭에 있어서 완전한 풀 센텐스로 말을 시킨다. 절대 폴리 저희 녹음한 것도 보면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답이 뭐야? 이거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yesterday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풀 문장으로 절대 반복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AI 강사는 풀 문장으로 항상 반복을 해줘요. 메아리 코칭 방식으로. 그리고 2번째는 아이들은 제잘제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은 학생들이 그룹으로 한국인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단 이런 디바이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AI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어제는 피자 먹었대더니 오늘은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면 거기서 벌써 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AI랑 학습하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AI가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디바이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AI하고 1대1로 대화하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학습도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3번째, 애가 말하기가 안 되는데 뭐 듣기 읽기는 다 되지만 말하기 안 되는데 어떻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로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힌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 지침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계속 1대1로 이렇게 막 틱톡 뭐라 그러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말로 티카티카가 안 되잖아요. 인터랙티브한 코칭이 안 되는데 AI는 딱 아이들 레벨에서 그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죽하면 이름을 메이트라고 붙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은 베이직부터 어드밴스드 노까지 5개 단계가 있고 스튜던트북이 각 레벨당 8권 그리고 월크북인데 월크북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심화학습 개념으로 Read and Write 북이 또 각 레벨별로 8권이 있고요. 교육기간은 각 레벨당 한 달씩. 예, 그렇게 해서 베이직 8개월, 한 달에 스튜던트북 하나, 월북 하나 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플로우는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내용은 vocabulary하고 key sentence, 그 다음에 reading, grammar, listening, speaking, writing 요 영역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주는데 저희 교재의 특징이자 정말 잘 짜여져 있는 부분은 모든 영역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이 다 앞에서 다룬 그 key vocabulary하고 key sentence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든 레슨이. 그래서 북 하나에 레슨이 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한 내용을 AI 튜터하고는 리스닝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재들처럼 온라인 학습에서 하는 리스닝이나 뭐 보캐블러리 이런 사지선다형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역까지도 스피킹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말을 계속 시켜준다는 게 다른 거고요. AI 튜터하고는 화요일, 목요일 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 월크북을 4주차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레슨 1 보시면 파워 보캐블러리, 키 센텐스 배우고 나서 그래머, 스피킹, 리딩, 리스닝, 라이팅 요 영역들을 다루게 되고 요 레슨을 한 주 동안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레슨을 한 주 동안 하실 때 월요일 날은 보캐블러리하고 그래머를 선생님이랑 하고 화요일 날은 스피킹 파트까지 해주시고 AI 튜터하고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 AI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을. 그래서 아까 AI 화면 보실 때 그냥 AI 학습은 그냥 자유회화인가 프리토킹인가 스몰 토크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재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되 스피킹을 강화시킨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리딩, 리스닝, 목요일 날 라이팅 다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AI하고 요 3개 영역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AI LMS에서 학생들별 피드백 나온 거를 쭉 보시면 아이가 얘기한 그 대화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뭘 잘못해서 AI 선생님이 이렇게 교정을 해줬나 요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워크북 아까 말씀드린 리딩 앤 라이팅 교재를 4주차의 심화학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들은 이제 AI 학습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건데 처음에 1분 30초 동안은 스몰 토크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왕초보 친화적인 교습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영어로 지도를 해준다든가 메아리 코칭으로 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물어봐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캐블러리 키 센텐스 연습한 내용 가지고 AI에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스피킹 하고 나면 AI 학습 첫 번째 화요일 날 학습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고 목요일 날 리포트는 LMS에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계속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발화 정도는 어떤지 리딩하고 리스닝은 잘하는 것 같은데 스피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요일 날 AI랑 학습하는 수업이 스몰 토크부터 해서 영역이 리딩, 리스닝, 그 다음에 라이팅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화면인데 이렇게 피드백 LMS에서 AI 튜터가 준 피드백은 쭉 뭐 화면으로 보면서 아이하고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말을 하고 나면 내가 뭘 잘못 말했는지 활자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를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말해봐. 틀린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해라. 이렇게 시켜볼 수도 이거 혼자서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틀림없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예 수업 커리큘럼에 넣으셔가지고 금요일 날은 요 피드백 받은 내용 다이얼로그 맞게 다시 한번 쭉 해봐라. 예를 들면 바둑하면 아이들이 바둑 실력 늘려면 복기해야 되잖아요. 계속.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제 AI랑 실제 수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